이야기, 통계학 부교수인 마리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여자입니다. 알아. 아씨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 남자랑 하고 싶지는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상우처럼 멋진 남자와 하고 싶었죠. 입국했단 말 들었어. 귀여웠던 동생이 유명한 발레리노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누나, 이거 전해주려고. 마리는 기분 좋은 만남에 좋은 일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전문화가 출신 세영은 마리와 반대로 학벌은 낮지만 그것에는 초고수였죠. 누들을 민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원이 끝난 시간 통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뭐야? 홍세영, 아직 안 갔니? 원장님! 원장님 아는 사람 부탁으로 졸지에 세영과 합방을 하게 돼버립니다. 남자 좋아하나 봐요? 네, 생각하는 것도 비주얼처럼 참 칙칙하네요. 뭐 비주얼? 신랑이 중에 한 수강생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뭘 좀 두고 가서요. 그리고 수강생은 흑심이 있는지 저녁을 제안합니다. 세영도 그걸 잘 알기에 저녁만 얻어먹으려고 하죠. 아버지, 상우가 왔어요. 사내 자식이 할 짓이 없어. 민망한 춤이나 추고. 마리는 사익감으로 떠보지만 아주 안 좋아하셨죠. 근데 아버지 저 창원 세미나가 있어서 내일 집에 올게요. 외박은 안 돼. 아버지는 알아주는 석학이고 고지식하여 외박은 반대했지만 이번엔 웬일로 허락해줍니다. 바이오메트릭스, 이코노메트릭. 주인은 정교수 임명을 앞두고 있어서 학과장을 따라온 것인데 해병대 같은 학교 등으로 경쟁해서 밀릴 신세입니다. 개 양식을 하는 공 교수, 개. 볼 일 있으면 먼저 올라가도 돼. 아니에요, 저 괜찮습니다. 학과장은 마리를 대놓고 차별하게 되죠. 결국 허탈한 마음에 당일치기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의 방에서 웬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기분을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동안 알고 있던 아버지에게 배신을 느끼지만 받아들여야 돼, 너. 외로웠던 아버지를 이해하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세영은 전시를 위해 면접을 보지만 대관료 홍보비는 미리 준비해두세요. 예산이 부족하여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탈하게 집에 들어온 세영은 뭐야? 내 남자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다. 룸메이트 남친과 트러블로 집을 나오게 되죠. 같은 날 마리는 상우를 지켜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 고모, 아버지 사망 소식에 급하게 집에 오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다. 결국 과도한 흥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죠. 고 권필교 교수의 유언장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리의 집에 세영이 오게 되는데요. 아저씨 집 나 줘. 나 죽으면 진짜지? 이렇게 세영은 마리 아버지의 각서와 유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너 이런 종이 쪼가리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세영은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눌러 앉을 셈이었죠. 맥주 좀 사다 놔라. 유치하게 주스가 뭐니? 그날 저녁 마리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세영은 안 알려주죠. 너 꽃뱀이야? 환갑 넘은 영감이랑 그러고 싶어? 아빠 생각도 나고 신기했는데. 이렇게 첫 만남은 싸움으로 밤이 깊어가게 됩니다. 친필 사인까지 있으니까 법적 효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네요. 각서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지만 소용없었죠. 심란한 와중에 집에 들어왔는데 더 가관입니다. 퇴근하고 온 마리는 낌새가 이상하여 올라가 보는데 역시나 남자를 불러 만족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총장한테 전화하든 인터넷에 올리든 네 마음대로 해. 마리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한데 방해한 세영도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죄송합니다. 학벌이 문제인가요?
세영은 계속되는 도전에도 학벌에서 막혀버리게 되고 세영이 나간 사이 마리는 세영 방에 들어와 옷을 구경합니다. 뭐하냐? 이렇게 입어야지. 어? 마리는 방에 몰래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 남자랑 안 잡았지? 세영은 마리가 안 해본 여자인지 단번에 알아봅니다. 나 천하다. 이날 먹던 남자기가 한 번도 없었다. 됐어? 내같이 남친이랑 안 짠 거 알고 있었어. 세영도 살아온 얘기, 남자의 얽힌 얘기들을 하며 썰을 풀고 다투기도 했지만 술 한잔하면서 서로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너 갑자기 캐릭터 바꾸고 그러냐? 저기 나 남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남자? 이날 이후 집은 공동 소유하면서 서로를 도와주기로 했죠. 설마 진짜로 한 번도 안 해본 건 아니지? 고등학교 땐 엄하셔서 공부밖에 못했고 대학교 땐 아버지가 항상 데려다 줬으며 외출할 땐 정숙도 정숙.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왔어. 남자 사귀는 것도 다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세영은 남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자가 챙겨야 된다고 설명해 줍니다. 결결이 드러나지 않근육하며. 세영은 마리 사무실에 놀러와 상우의 존재를 알게 되고 문이 열렸네요. 상호야, 급만남에 보는 앞에서 친해지는 법을 보여주죠. 만난 지 10분 만에 파리에도 있었고. 상호와 세영은 거긴 말을 놓았다. 나 자주 갔었는데. 세영은 마리가 상우를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쟤 좋아하지? 뭐야? 일단 자. 내가 알려줄까? 상우 네 거 만드는 법. 꾸미기가 중요하여 머리 스타일부터 손을 보고 은근 섹시하게 입어서 시선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나. 뭔가 많이 다른데? 스타일 변신으로 바로 효과를 보게 되죠. 저녁 때 시간 돼요? 누나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며 첫 번째 시도는 웃으면서 끝납니다. 한편 세영의 학원 수강생은 몰래 들어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수강생은 사실 세영을 따라다니는 스토커였습니다. 건말이. 둘이 무슨 관계지?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리셔야 되는데요. 동상이 뒤에 있는데 너무 진하게 표현돼서요. 세영은 바람 쐴 겸 야외 수업을 하게 되고 커피 한 잔 드셔가시죠. 고마워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초점이 흐트러지고 머리가 아파서 쓰러지게 됩니다. 같은 시간 마리는 잠시 쉬던 중에 상우가 다가오게 되고 저랑 같이 안 갈래요? 데이트 신청을 받아 기분이 좋은데 세영의 소식을 듣게 되죠. 핸드폰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연락했는데 병원이라고 하니까 다들 바쁘시다고 하시네요. 혼자만 있는 외로운 세영에게 마음이 더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영의 전화를 받다가 스토킹 의심 전화를 받게 되죠. 얘 나 다녀올게. 잠깐. 마리는 상우와 미뤘던 약속을 가게 되고 세영의 가방을 하루 빌리기로 하죠. 네, 홍세영입니다. 세영은 다시 좋은 조건으로 전시하자는 제안이 오게 됩니다. 상우가 데이트 신청을 했기에 좀 더 자연스럽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던 중에 관람차 안에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내 친구가 둘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려왔다는 거야. 평소 티격태격하던 합방남의 악플에 세영은 한마디를 날려주고 섹시한 여자는 몸매에 자신이 있는 거지 예쁜 게 아니에요. 스토킹 수강생은 또 몰래 들어와서 작업을 합니다. 우리 남철 씨 있었구나. 건마리 씨가 부탁을 해서요.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서요. 녀석이 도청장치, 몰카 이런 거 다 잡아내니까 이거 한번. 경찰은 대비를 하게 해주고 또 병원에서 약물이 나왔다고 설명해 줍니다. 한남철 씨, 그 핸섬한 남자. 이제 학원 안 다닌대. 스토킹 수강생은 범행이 들킬까봐 자리를 피하게 된 것이죠.
한편 마리는 상우의 연락을 받고 상우 집으로 오게 되는데요. 분위기가 마치 프로포즈의 느낌이었지만 별다른 말 없이 무작정 하려는 상우에게 감정이 안 생깁니다. 상우야, 미안해. 나 오늘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너무 늦은 시간에 부른 건 아닌 건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며 은근슬쩍 세영에게 다가갑니다. 다 그런 거야. 잘 알만한 사람이. 세영은 더 이상 몸으로 해결하진 않겠다며 찍고 가버리죠. 너 해. 세영은 학원을 그만두고 미국 이모 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현실과 행실도 버리고 싶었겠죠. 뭐 어디 가요? 뭐 또 무슨 일 있었군요. 합방남은 우는 세영을 위해 기분 전환을 해주기로 합니다. 학계 발전을 위해서 아무래도 남자 교수를 먼저 뽑는 게 좋겠다고. 마리는 아쉽지만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스토킹 수강생은 위치 추적상 웬 학교로 오게 되는데요. 가방이 바뀐 걸 알고 급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세영은 합방남 덕분에 기분 전환을 하게 되고 신나게 놀다가 잠시 잠이 들게 돼버리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세영이 사라졌습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여러분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어요. 수강생은 위치 추적을 또 해놨는지 세영을 납치했죠. 물총으로 세영의 옷을 적시게 하고 발도 이뻐. 원하는 설정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 추적을 하고 합방남도 심각성을 알고 같이 찾기로 하죠. 경찰의 정보를 받아 먼저 오게 된 마리는 납치로 판단하여 들어가게 되죠. 시작해보자. 때마침 합방남도 도착을 하게 되고 위기 상황에 같이 싸워주게 되죠. 그리고 합방남이 맞는 사이 경찰이 도착합니다. 위치 추적의 스토킹은 협박 및 명예훼손. 아이고. 죄질은 나쁘지만 수강생 덕분에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수강생이 권마리에 대해 알아보려다 학과장 사무실에 도청을 한 기록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둘은 뇌물죄로 잡히게 돼버리죠. 예, 곧말입니다. 평소 아버지가 훌륭하셨던 분이라 그림은 인정받게 되어 아버지 그림이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세영의 전시회를 열어주기로 하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사실 마리와 세영의 아버지는 친한 선후배 사이였고 세영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마리 아버지가 돌봐주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아버지에 대한 오해는 풀리게 되었습니다. 마리는 결혼을 하게 되고 뒤늦게 판타지를 즐기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와 세영은 서로를 통해 배운 점도 있지만 어쩌면 지혜로운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해 연결해준 인연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영화 한 번도 안 해본 여자였습니다.